평면 거울에 의한 상. 평면 거울은 우리가 보통 보는 거울이에요. 빛의 반사, 직진하는 빛이 거울면에 닿으면 진행 방향이 바뀌는 현상을 우리가 반사라고 합니다. 자, 내가 이렇게 있는데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친구가 너 뒷다 못생겼다 그러면 반사하면서 이렇게 되돌려 보내죠. 그러니까 반사라는 건요, 오던 것이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평면 거울이 있으면요, 자, 우리가 거울을 바라보면요, 거울에 내 모습이 비춰서 보이죠. 이렇게 거울을 통해서 나의 모습이 되돌아오는 현상이 반사예요. 이때 반사의 법칙이 있습니다.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항상 어떻다 같다. 그러니까 거울 평면에 입사한 빛이 있으면요, 이 평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법선을 그어주면요, 입사할 때 이 각도가 나타나죠. 이 각도를 우리가 입사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반사돼서 나갈 때요, 자, 법선으로부터 이 빛의 진행 경로가 이루는 각도를 우리가 반사각이라고 해요. 이때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같다. 이것이 반사의 법칙입니다. 자, 만약 입사각이 커지면요, 이렇게요, 반사각도 똑같이 커집니다. 이때 조심할 점은요, 자, 평면에서 각도를 재는 게 아니라요, 법선을 긋고, 평면의 수직으로 법선을 긋고, 이 법선에서 각도를 재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의 입사각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들어온 놈의 입사각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사각이 커지면요, 반사각도 똑같이 커지게 됩니다. 이때 입사각과 반사각은 어떻다? 그렇다. 항상 같다. 이게 반사의 법칙입니다. 입사각과 반사각은 반사시키는 물체의 표면과 광선 사이가 아닌 법선과 광선 사이의 각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매끄러운 표면에서 반사가 일어나면 물체의 상이 비친다. 거울, 잔잔한 수면 등은 매끄러운 표면이다. 다시 평면 거울의 이용, 전신 거울, 만화경, 전망경, 자동차 후방 거울 등은 다 평면 거울입니다. 평면 거울은 어떻게 상이 생기느냐? 자, 물체에서 나온 빛이 이렇게 반사돼서 보이고요. 이렇게 반사돼서 보여요. 이때 자, 입사각과 반사각의 각도는 항상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렇게 빛이 반사되어 왔는데 내가 보기에는요, 물체가 여기 있어서 여기서 나온 빛이 이렇게 오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자, 물체에서 거울까지 거리와 거울에서 상까지 거리가 항상 같습니다. 다시 정리합시다. 물체에서 나온 빛이 거울에 반사된 후 사람의 눈에 들어옵니다. 눈으로 들어온 반사 광선을 거울 뒤쪽으로 연장하면 한 점에서 만나게 돼요.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람은 연장선이 만나는 점에서 빛이 나는 것으로 느낌으로 그곳에 생긴 물체의 상을 보게 된다. 상이란 건요, 반사됐을 때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이 상입니다. 실제 물체가 아니라, 자, 마치 거울 안에 물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상이에요. 평면 거울에 의한 상의 특징. 상의 크기는 실제입니다. 물체와 같다. 상의 모양, 물체의 좌우가 바뀌어 보인다. 상의 위치, 물체에서 거울까지 거리와 거울에서 상까지의 거리가 같습니다. 전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의 최소 크기, 머리 끝에서 나온 빛과 발끝에서 나온 빛이 거울에서 반사되는 지점의 길이가 자신의 키의 절반이 됩니다. 다시 봅시다. 머리에서 나온 빛은 요 경로를 통해서 내 눈으로 들어오고요. 발끝에서 나온 빛은 요 경로를 따라서 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입사각, 반사각은 서로 어떻다? 같다. 이때 발끝에서 나온 거, 빛이 이렇게 들어오니까요, 실제 내 키 길이의 절반만 거울이 있어도 나는 발끝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전신을 보기 위한 평면 거울의 최소 크기는
자신 키의 2분의 1이 된다. 자, 내 키가 180이면요. 자, 거울은요. 90만 있어도 내 전신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구면 거울에 의한 상, 볼록 거울에 의한 상인데요. 평행한 빛을 볼록 거울은 퍼지게 해요. 자, 중앙으로 들어온 빛은 반사돼서 그대로 나갑니다. 자, 구면으로 들어온 빛은요. 이 구면에 접선을 딱 그었을 때 이 법선을 긋고요. 요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반사돼요. 그러니까 구면이 이렇게 있으면 접선이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법선을 긋습니다. 그럼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요. 여기가 입사각이 되고요. 이쪽이 반사각이 되는데요. 이때 입사각과 반사각은 어떻다? 그렇다. 같다. 이런 식으로 반사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법선을 그어 봅시다. 법선을 이렇게 볼록거울의 구면에 접선을 그은 다음에 거기에 수직으로 법선을 그으면요.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도록 빛이 반사됩니다. 이 볼록거울에 의한 상은요. 가까울 때, 멀 때, 아주 멀 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물의 크기가 요만했는데 거울에서 보면요. 이 볼록거울에서는 상의 모습이 조금 작게 보입니다. 더 멀어지면 더 작아 보이고요. 아주 멀어지면 아주 작아 보여요. 그런데 항상 작고 바로 선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볼록거울로 상을 보면요. 항상 실물보다 작고 바로 선 모습으로 관찰됩니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이 점점 작아진다. 다시 한번 볼록거울은요. 가깝거나 멀 때 항상 작고 바로 선 모습이고요. 멀어질수록 점점 상이 어떻다? 그렇다. 작아진다. 이용하는 건요. 넓은 범위를 한눈에 보여야 하는 곳에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별이란 물체가 있으면 이렇게 내 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서 있으면요. 요 옆도 볼 수 있고요. 요 옆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야가 넓어져요. 볼록거울의 특징은 넓은 범위의 빛이 볼록거울에서 반사한 후 눈으로 들어와서 시야가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온 것도 보이고요. 입사각, 반사각이 서로 같다. 이쪽에서 온 것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범위를 관찰할 수 있게 돼요. 자동차 오른쪽에 측면 거울, 도로의 안전 거울. 자, 이렇게 구분한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볼록 거울을 설치해 놓으면요. 내 자동차가 이렇게 가면 이렇게 반사된 빛으로 구부러진 길 쪽에서 오는 것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도로의 안전 거울이고요. 편의점의 감시 거울도 볼록 거울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 오목 거울에 의한 상, 빛의 반사 경로를 봅시다. 자, 중앙으로 들어온 건 중앙으로 반사돼서 나갑니다. 접선에 수직으로 법선을 그었는데요. 법선방에서 들어오니까 그대로 반사되고요. 여기는 법선을 이렇게 그어줍니다. 그러면 평행하게 들어온 빛이 입사각, 반사각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반사돼서 가요.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반사면을 이렇게 설정하면요. 법선을 기준으로 입사각, 반사각이 서로 같게 됩니다. 그러면서 초점에서 빛이 모이게 돼요. 그래서 평행한 빛을 한 점에 모으는 역할을 하고요. 상의 특징은요. 가까울 때, 멀 때, 아주 멀 때 달라집니다. 가까울 때는요. 실물보다 크고 바로 선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실물이 요만했다면 가까이는요.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선 모습이 보여요. 자, 멀어지면요. 거리가 멀어지면 어느 순간 상이 뒤집히고 상이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멀어지면요. 뒤집힌 모습이 보이고요. 아주 멀어지면 뒤집혀진 상태에서 더 작아집니다. 이걸 이용하는 것은요. 물체를 확대해서 보거나 빛을 모아야 할 때 이용됩니다. 오목거울의 특징은요. 거울의 초점에서 나온 빛이 오목거울에 반사된 후 한 방향으로 멀리 나갑니다. 그래서 자동차 전조등 같은 경우는요. 자, 여기에 전구를 딱 놓으면요. 빛이 이렇게 반사해서 수평으로 나가고요. 중앙으로 들어간 건 중앙으로 가고요. 자, 이렇게 반사된 빛은 또 입사각, 반사각 같게 나가면서 이렇게 한 방향으로 빛이 진행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전조등이 있어요. 화장용 확대 거울, 치과용 거울, 성화 체화 거울, 태양열 조리기, 햇빛을 반대로 이렇게 모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빛은 모을 수 있으니까 성화 체화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조리도 가능합니다. 자동차 전조등, 손전등 반사판 등이 다 오목거를 이용해요. 자, 둘을 정리하면요. 평면 거울은 가까이서 같은 크기, 바로 선상이지만 좌우 반대고요. 멀어지면요. 같은 크기, 바로 선상, 좌우 반대. 그러니까 평면 거울은 가까이나 멀리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같은 크기, 대신 좌우만 반대다. 볼록 거울은 항상 작고 바로 선상, 멀리서도 항상 작고 바로 선상. 좌우 반대는 똑같습니다. 오목걸은요, 가까이에선 크고 바로 선상, 좌우 반대가 되고요. 자, 멀리에서는 작고 거꾸로 선상, 상하 좌우 반대가 됩니다. 자, 학교에서 요 가로친 부분을 다루면 외워주면 되고요. 일단 우리는 모두 다 외워둡시다. 자, 이 부분을 완벽하게 외워두셔야 돼요.